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오TV의 최중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입술입니다. 입술은 모양도 볼륨도 사람마다 정말 다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입술 모양과 볼륨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매력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입술, 내 얼굴 모양이 전체적으로 예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출발할게요. 고고!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입술인데요. 입술은 눈, 코 못지않게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을 자세히 주변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입술도 생각보다 모양이 다 달라요. 볼륨도 다 다르고 입술 모양이 비슷하면 주름도 다르고요. 입꼬리에 올라간 방향이 어떤 분은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고 어떤 분은 입꼬리가 좀 이렇게 내려가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입술의 모양을 보면서 뭐 입술 어떤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라고 했는데 아마도 입술 모양을 잘 보시는 분은 대충 입술이 어떤 모양이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입술에 대한 생각보다 예쁜 모양, 또 볼륨, 그리고 또 웃는 모양의 그런 입술을 갖기 위해서 각종 무늬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은근 신경 쓰고 더 예뻐진 입술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리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쁜 입술이 어떤 입술인지를 알아야 하는 게 첫 번째일 텐데요. 그러면 예쁜 입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은 피부가 이렇게 있고 점막이 나와 있는 유일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입술에 점막이 많이 나와질수록 이렇게 나와질수록 좀 더 약간 좀 매력 있고 약간 섹시한 느낌이 더 든다고 해요. 적절히 입술 점막이 바깥으로 피부 위쪽으로 좀 노출이 되게 되면 좀 더 매력적이고 섹시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황금 비율은 윗입술이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랫입술의 비율은 1.5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 입술은 그냥 편편한 것 같지만 입술의 모양 굴곡이 있어요. 라운드한 커버처를 이루면서 약간 애플 모양 느낌의 입술 모양이 됐을 때 가장 섹시하다고 느낄 수 있고 가장 매력적인 입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서 어떤 입술이 예쁜 입술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입술은 이렇게 커버처 큐피드 보우라는 약간 활 모양의 이런 궁을 가지게 되고 윗입술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부분을 저는 윗입술의 날개 모양이라고 하는데 날개 모양이 살짝 들어가지면 좀 더 이렇게 좀 커버처가 좀 들어가지면 좀 더 매력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지 모양이에요. 꼭지 혹은 콩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날개 모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랫입술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커버처를 가져지면 더 예쁩니다. 약간 여긴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나와지는 느낌. 그리고 볼륨은 윗입술이 1이면 아래는 1.5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 비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위에는 인중이 있기 때문에 입술이 확대가 돼서 여기가 늘어나지면 인중이 작아 보이는 느낌도 들 수가 있기는 있겠습니다. 이 입술의 가장자리 부분이 입꼬리 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듯한 입꼬리 모양이 조금 더 가만히 있어도 웃는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뻐 보일 수 있고 매력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입꼬리 부분 신경 쓸 필요가 있긴 있죠. 예쁜 입술을 제가 한번 그려봐 드렸는데요. 어떻게 제 입술은 좀 예쁜 입술에 속하는 입술인가요? 아닌가 보네. 그렇다고 아주 비호감의 또 입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입술의 경우도 아주 비호감의 입술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주 예쁜 입술은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수술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의 종류는
90에서 95% 정도는 입술 확대 성형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윗입술을 확대해 주는 데가 있는데, 윗입술 확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여기 날개 부분 있죠. 콩이 아닌 날개 부분을 확대해 주는 게 있고, 여기 꼭지 부분을 확대해 주는 게 있고, 또 아랫입술 부위를 이렇게 확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꼬리 부분, 제가 가만히 있어도 약간 이렇게 웃는 듯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막 화난 사람이야. 막. 왜 이렇게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없는데도 막 화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어. 그런 분들은 약간 입구를 올려주면 좋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입술을 수술하는 방법, 또 그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 첫 번째는 바로 시술입니다. 간단하고 붓기도 없고 바로 일상생활도 편리하기는 합니다. 쉽게 말하는 필러를 넣어주는 건데요. 첫 번째 장점은 붓기가 적어요. 두 번째, 멍이 잘 안 들어요. 세 번째, 시술 시간이 1분? 네 번째, 마취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섯 번째, 가격도 나름 저렴한 편. 단점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이 아무리 오래가는 필러를 넣는다고 해도 1년 정도? 보통은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없어지게 돼 있고, 또 하나는 필러로 볼륨을 높여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넣어주세요, 더 넣어주세요, 더 넣어주세요 넣다 보면 자칫 피부 괴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필러로 입술 모양을 바꿔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만큼의 볼륨이 있는 분이면 필러로는 한 요만큼 정도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만큼 정도 볼륨을 좀 높여주는 정도가 필러로 볼륨을 높여주는 정도가 되겠고요. 다음은 수술입니다. 첫 번째, 제일 큰 장점은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일 흔하게 하는 건 입술 점막과 겉의 피부 사이를 절개해서 위로 당겨주는 방식의 피부 절개 방식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와 피부와 입술 점막과의 경계 부위를 절개를 합니다. 이만큼을. 그래서 여길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가 여기 있던 입술 점막이 이쪽 위로 올라가지니까 당연히 확대된 것처럼 보이긴 하겠죠. 대신 단점은 뭐냐면, 이 정도 된 옷을 이만큼 당겨주면 억지로 당겨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억지로 당겨져서 팽팽하게 겉에서 볼 때는 올라가지긴 했지만, 제가 당겨주면 어때요? 볼륨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펑펑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당겨진 듯한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흉터입니다. 이 겉에 피부와 점막 사이를 절개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텐션이라는 긴장이 많이 걸리면, 많이 당겨주면 당겨줄수록 흉살이 올라와서 자칫하면 좀 하여튼 흉터가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피부 절개식은 이쪽을 절개합니다. 이렇게 절개해서 여기를 당겨서 봉합해주는 방식이에요. 간단하죠. 단점은 옆에서 입술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강제로 당겨서 하기 때문에 여기가 팽팽해져요. 여기가 팽팽해져요. 부분이. 그래서 자칫하면 이 부분에 흉살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아주 잘 해줘야 돼요. 봉합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점막 안쪽을 절개해주는 방식이에요. 수술 방법을 하나 새로 고안해내서, 짜잔! 저희가 상표권을 낸 수술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안젤리나 입술 확대술이라는 수술 방식인데, 이것은 안쪽 점막을 바깥쪽으로 내주는 방식이에요. 입술을 확대해 주려면, 입술의 볼륨을 풍부하게 해주려면, 이거를 더 올려주려면 얘 있는 거를 이렇게 밖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안쪽의 점막을 바깥쪽으로 내주는 형식으로 해서 입술의 볼륨을 증가시켜주게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겉에를 절개하지 않아요. 안쪽 점막을 절개해서 안쪽 점막이 확대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입술의 경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지는 입술 모양이 돼요. 그래서 볼륨감이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느낌이 되는 거죠. 장점은 점막 안쪽을 절개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어떤 분은 겉에 절개도 없고 겉에 자국이 전혀 없어서 수술을 안 한 줄 아셨다고 착각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 수술하고 물 마셔도 되나요? 밥 먹어도 되나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다 드셔도 됩니다. 안젤리나 입술 확대술의 장점은 첫 번째는 영구적이에요. 두 번째는 만족스러운 볼륨 증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또 세 번째는 겉에서 보여지는 흉터가 1도 없어요. 네 번째는 수술하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술하고 양치질 해도 되고 뭐 드셔도 되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혹은 입술 괜찮나? 당겨보거나 혹은 과도한 키스 당겨지니까 그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장점이 상당히 많은 수술입니다. 또 하나의 안젤리나 입술 확대술의 장점 중에 하나는 비대칭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다는 것. 이쪽은 더하고 덜하고를 교정할 수 있어서 맞춰줄 수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100%는 불가하죠. 100%를 바란다면 신에게 부탁해주세요. 그럼 단점은 뭔가요? 겉에 하는 실밥보다 안쪽에 있는 실밥이 좀 더 뽑을 때 통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밥 뽑는 시간 한 3분에서 5분 참아주세요. 그러면 볼륨감 있고 예쁜 입술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술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필러 시술, 두 번째 겉에 절개 방식, 세 번째 안쪽 점막 방식, 즉 안젤리나 입술 확대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입술, 매력적인 입술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지금까지 디오TV의 최승호였습니다. 안녕.